안녕하세요. 겨울처럼 차갑고 어려운 봄에 산뜻한 봄을 선물하는 야매 강사 박재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이 가입하고 있던 실손보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가입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실손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 이야기는요, 10년차 보험 설계사분도 착각을 많이 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실손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숨어있는 자기 부담금에 대한 기본 상식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약간 좀 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쉬운 내용부터 난이도가 있는 내용 순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다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끝까지 보시면 나의 보험 지식이 확 성장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연간 자기 부담액입니다. 본인 부담 한도액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얼마로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딱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간 200만 원이죠. 그런데요, 이게 2021년 7월 기점으로 4세대가 나왔잖아요. 그 이전에 가입한 3세대. 이 두 개가 조금 다릅니다. 연간 200만 원 한도는 동일한데요.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게 다른지 좀 살펴볼게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연간 200만 원 한도는 동일한데요. 급여에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액 20%, 이게 연간 200만 원 적용이 됩니다. 질병이 있고요, 상해가 있잖아요. 이 두 개가 합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3세대를 좀 살펴볼게요. 3세대. 3세대는요, 상해와 질병 각각 200씩 적용이 됩니다. 이거 딱 이야기 들으시면 어때요? 이거 4세대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됩니다. 3세대는요, 상해와 질병 각각 200만 원씩 적용이 되지만 그 안을 좀 살펴보면요, 제가 4세대에서는 급여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급여. 그런데 3세대는요, 상해, 급여와 비급여 합산해서 200만 원, 질병, 급여와 비급여 합산해서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딱 하면 얘기 들어보면 어떠세요? 좀 어떤 판단 기준이 좀 생기시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세대 급여와 비급여를 합산해서 2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딱 한 가지가 빠집니다. 바로 상급 병실료 차익입니다. 그거 하나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3세대부터 적용되고 있는 3대 비급여 특약 있죠.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간단히 도수치료, 그리고 주사료, 그리고 마지막 MRI, 이렇게 해서 각각 한도 금액과 횟수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연간 자기 부담액 한도를 또 살펴보면 4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원 또는 의료비 곱하기 30%, 이 중에 큰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달라요.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수치료도 3회 받았고요, 주사치료도 3회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MRI도 3번 촬영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회당 비용이 10만 원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도수치료도 10만 원, 주사료도 회당 10만 원, 그리고 MRI도 회당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자기 부담액이 얼마 되죠? 네, 맞습니다. 딱 3만 원이죠. 회당 3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도수치료하고 이 MRI는요, 각각 3만 원씩 공제가 돼서 총 9만 원, 9만 원 자기 부담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이 주사료는요,
내가 3회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 이걸 1회로 봅니다. 그래서 9만 원이 아닌 딱 3만 원만 공제를 하는 거죠. 이거 알고 계셨나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회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사치료 약제 중에 만약 보상에서 제외되는 약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전체가 다 면책이 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챙겨 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상급 병실료 차익입니다. 이건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좀 살짝 산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머리가 좀 아플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지적 능력이 탁월하니까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상급 병실료 차액. 우리 비급여 병실 차액의 50%를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1일 평균 얼마 한도예요? 네, 맞습니다. 10만 원 한도입니다. 자, 이 조건을 보시고 상황을 한번 가정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1인실에 입원했는데 5일간 입원했습니다. 병실료 차액이죠. 차액은 4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5일간 40만 원, 1일당 40만 원짜리 그 병실에 입원했다가 그리고 일반 병실에 15일간 입원을 한 경우입니다. 자, 1일당 40만 원이니까 통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40만 원에 50%는 20만 원이네. 그런데 1일당 10만 원 한도가 적용이 된다고 했으니까 10만 원 곱하기 5일 해서 50만 원이 보험금으로 나가겠구나. 이렇게 통상들 계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약관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제가 4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일 입원하면 병실료 차익이 얼마인 거죠? 네,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200만 원의 50%는 바로 나오시네요. 네, 맞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그럼 이 100만 원을 다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1일당 평균 금액을 산출해야 됩니다. 그럼 이 100만 원을 뭘로 나눠주느냐? 총 입원일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총 입원일수 기억하시나요? 제가 상급병실 5일 입원했고요. 나머지 일반 병실 15일 입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도합 20일인 거죠. 100만 원 나누기 20일 하면 1일당 평균 금액이 얼마 나오죠?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만 원이 나옵니다. 10만 원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안 넘었죠. 그래서 앞에서 계산했던 그 200만 원의 50%인 이 1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요, 10년차 보험 설계사분들도 많이 착각하시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우리 보험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우리 전문가로서 이런 부분도 정확히 알고 고객분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사실 자기 부담금이 없으면 가장 좋죠. 근데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어떻죠? 보험료의 안정적인 운용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는 자기 부담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게 있죠. 제 기억에는 아마 22년 5월에 이렇게 나왔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상해질병 치료 지원금이라는 그런 담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서 한번 들어보신 것 같죠? 뭐 각 회사별로 약간 명칭은 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상해질병 급여 치료 지원금 또는 뭐 급여 의료비 지원금 이렇게 운영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뭐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손 의료비에서 발생하는 자기 부담금 중에 급여에 해당되는 거, 급여입니다. 급여, 비급여는 아니에요. 급여에서 본인 부담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어떤 물컵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물컵에서 물을 뚝 따랐는데 넘쳐 흘렀다. 그러면 얼마 딱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라는 컵이 있었는데 200만 원이 다 차서 뭐 201만 원이 됐다, 200만 원이 됐다, 뭐 205만 원이 됐다. 그러면 너 200만 원 넘었으니까 약속한 금액 200만 원 줄게. 이렇게 약정되어 있는 담보가 바로 상해질병 치료비 지원금입니다. 이 담보는요, 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급여에서 발생한
본인 부담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었다. 그러면 1,000만 원까지도 나오는 담보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 약관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요, 컵을 이렇게 좀 작게 만드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부담액이 연간 50만 원만 넘어도 50만 원을 주는 그런 담보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이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게 뭐 절대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가 있죠? 바로 보험료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만 원만 넘으면 바로 돈을 주는 이 담보가 쌀까요? 아니면 뭐 200만 원 넘었을 때 주는 이 담보가 쌀까요? 이 보험료라든지 또 이게 갱신형으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비갱신형으로 운영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고 이렇게 가입을 뭐 권유하시거나 스스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실손 의료보험 좀 내용이 좀 어려웠죠. 그래도 우리가 가입하고 있고 계속 또 가지고 가야 될 이 보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으면 해서 준비했습니다. 실손 의료보험은 그냥 가장 기초적인 그런 보장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또 보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진단금을 꼭 잘 설계해서 보장을 준비를 제대로 해 두시길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산뜻한 보험을 선물하는 야매 강사 박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